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한 걸음 걸어보자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초반에 중계당 공부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게임이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이 고입니까? 다 빠져요. 그렇지만 계속 물을 주면 싹이 난다고요. 그러면 싹만 나면 금방 자라요. 그래서 초반에 공부가 굉장히 더딜 것 뿐이지 일단 말기가 좀 트이고 좀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면 실력은 금방 늘어요. 처음은 더디지만 마지막이 빨라진다. 그래서 그때까지 꼭 인내심 가지고 참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총칙의 마지막 파트인 무효, 취소, 조건, 기한 파트인데 이 무효, 취소 파트요. 교재 127쪽인데 두 문제 꼭 나와요. 해마다 두 문제 나오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무효에서 한 문제, 취소에서 한 문제. 딱 문제가 정해져 있다. 자, 이 무효, 취소 파트 총칙은 다 어려워요. 대리는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어렵고 의사표시는 사례 문제도 너무 까다롭고 법률행위는 개념이 어렵고 다 어려워요. 총칙 어려운데 이 무효 취소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용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해야 될 것이 있고 심화할 때 해야 될 것이 있고 요약 정리쯤 들어가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나눠져 이렇게. 그래서 먼저 시험에 꼭 나오는 기본 파트부터 볼 거예요. 자, 무효 파트 하나 넘겨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 도표가 나와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은근히 중요한 거예요. 교재 한 페이지 넘기죠. 128쪽에. 자, 무효와 취소 구별. 자, 일단 어디부터 이걸 출발해야 되냐면 항상 어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 법률행위냐. 우리 법률행위의 대표적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계약이 성립된 것이냐,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성립, 불성립. 먼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그것이 법률행위로 또는 계약으로 성립이 안 됐더라. 성립도 안 된 법률행위는 더 이상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계약으로 성립이 돼야지 뭘 논하라는 것이지. 성립도 안 된 게 얼놓고 유연지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성립이 돼야 돼. 성립됐다면 두 번째 따지는 것이 성립된 그 법률행위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효이냐,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그림 놓고 보면 어느 법률행위가 이 무효란 말과 그 법률행위로 불성립했단 말은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실제 의미는 같다, 다르다. 불성립, 법률 불성이란 말과 법률 무효란 말은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그림이 다르잖아요. 무효란 말은 뭐예요? 법률행위로 계약으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더라는 얘기고 불성립은요. 계약 자체가 성립도 안 됐다는 얘기고 불성의 무효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일단 유효하다면 무효가 돼버리면 논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일단 유효가 됐다면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면 후에 나중에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한 것이냐 취소할 수 없는 것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유효해야지. 일단 효력이 발생해야지 취소한다는 말이 있는 거지 무효인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림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도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다, 성립이 안 되었다. 성립은 되었으나 성립은 처음부터 성립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거. 계약이 성립됐지만 성립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거. 취소란 말은 취소는 일단 성립이 되어서 일단은 유효하다는 말이 뭐예요? 효력이 발생됐다가 후에 나중에 취소권자 입에서 취소한다. 이 말이 떨어져야 취소한 다음에 떨어져야 비로소 취소는 소급화에 따라요. 만약에 계약이 성립한 날이 1월 10일인데 일단 유효한 거야. 그러다가 1월 15일 날 나 이 계약 취소한다. 이면 떨어지면 취소한 날로부터 효력이 소멸하여 그럼 틀리는 거예요.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취소하면 계약 맺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1월 10일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거. 취소는 원리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그걸 소급표했다 불러요.
그래서 취소한 날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성립한 날로부터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그림을 놓고 보세요. 무효와 취소는 서로 과정은 달라요. 과정은. 그렇지만 결론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그 결과는 같은 거예요. 취소하면 떨어지면 결과 같잖아요. 지금요. 그 무효와 취소는 과정은 다를지언정 결과는 같은 거 이게. 그리고 취소하면 떨어지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그런데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어떤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무효고 어느 것은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한단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그 무효와 취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은 우리 민법 배우다 보면 어떤 것은 무효다리 배우고 어떤 것은 취소다리 배우는데 이 구별 절대 구별 기준 없고 다만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요. 우리 민법에 생각보다 구별 기준이 없어요. 벌 만들 때 법률학자들이 무효라고 하면 무효된 것이고 취소라면 취소된 것일 뿐이지 무효와 취소 구별할 수 있는 절대 구별 기준은 없다. 두 번째, 이중효란 말 써요. 이중효. 자, 처음이니까 이런 걸 좀 해놓은 거예요. 이중효. 법률 용어예요. 이중효를 인정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중효를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법률행위가 하나의 계약이 동시에 무효에 해당되고 취소에 해당되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뭐라 부르냐면 무효와 취소. 항상 민법에서는요. 둘 다 해당되는 거. 하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동시에 두 군데 모두 해당되는 거. 둘 다 해당되는 것은 항상 경합이라 불러. 경합. 무효와 취소는 경합될 수 있다. 둘 다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얘 미성년자예요. 만 19세가 안 되네요. 그럼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이 다음에 보면 취소할 수 있다 배워요. 응? 취소할 수 있는데 얘 미성년자다 동시에 또 의사무능력자예요. 전응아예요. 전응아. 자능력 없어요. 그럼 만 19세가 안 된 애가 또 전응아가 의사무능력자가 나가서 뭐 물건 하나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무능력을 보자면 무효고 미성년자라 보자면 취소고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될 때는 어느 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둘 다 해당될 때는 아무거나 네 편한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무효주장이 되고 취소가 되고 이걸 이중효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때 동시에 무효도 해당되고 취소 둘 다 해당될 때는 아무거나 선택에 주장할 수 있다. 취소 주장해도 되고 무효 주장해도 되고 그걸 법률용어로 이중효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 봐보세요. 도표 보세요. 적용 사례에서 우리가 중요한 민법을 배울 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만 보는 거예요. 다음 같은 9가지는 무효라고 왼쪽에 보면 다음 같은 4가지는 3가지는 취소라 불러요. 그런데 무효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면 우리 중요한 민법, 우리 시험범위에 속하는 것은 취소 사유예요. 그럼 한쪽만 기억하시면 돼. 내가 정말 취소가 아닌 건 다 무효라 보면 돼요. 무효라 보면 돼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취소는 딱 4가지만 인정해요. 이 4가지 사유만 취소 사유예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취소만 있어요. 법에 딱 규정된 경우만 취소한단 말 쓰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땐 취소한단 말이 없어요. 법에 딱 규정된 경우만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법에서 돌아가는 취소는 딱 4가지예요. 이 4가지 말고 취소한단 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물론 시험법에 속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 뭐 이혼의 취소, 뭐 혼인의 취소,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많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시험법 아니니까 우리 시험법에 속한 취소는 딱 4가지다. 앞에 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 강, 차. 이 4가지 말고는 절대 취소한단 말이 없어요. 제사강차 앞에는 제한 능력. 미성년 같은 제한 능력자들이 법정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남의 사기당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강박당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라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4가지 말고는 취소 없어요. 아주 기억하세요. 아무 때나 취소한다면 쓰는 거 아니죠. 법률 용어는요. 제사, 강자. 이 4가지 말고는 취소할 거 없다는 거. 남은 다 무효사유예요. 이렇게 보면요. 자, 그런데 차이점 봐보세요. 은근히 처음이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무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한번 듣고 끝내시면 돼요.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냐, 무효는. 주장권자 누구냐. 어느 법률에 성립되는데 무효래요. 무효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무효는 대원칙이. 무효는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정이 등장해요. 근데 갑과을이 맺은 계약이 만약에 무효에 해당돼 버리면 그 무효는 갑과 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병도 정도 당사자도 제3자도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다. 그런데 취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취소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취소는 특정인만이 이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이 특정이 누구냐? 법에 딱 정해져서 법정된 자만이 법에 딱 정해진 사람만 취소하는 거예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단 배울 거예요. 일단 140조에 보면 취소는 이 네 가지 제사, 강차 네 가지 원인 의사표시한 본인들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보면요. 그 본인들의 네 명의 대리인 그 네 명의 승계인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따 다시 자세히 볼 건데 딱 법에 규정된 이 세 사람 말고는 누구도 취소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취소는 법에 딱 정해진 자만이. 그 다음에 무효는 상대방 누구에게 무효를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야 무효 누구한테 취소할 수 있냐. 무효는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모두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대원칙이야.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이 만약 무효라면 이 무효는 을뿐 아니라 병에게도 정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취소는 굉장히 이제 비교되는 거야. 취소는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주장이 가능해요. 아무한테나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특정인 누구냐? 이게 이제 이따 볼 거예요. 142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는 본래 상대방 맨 처음에 뭐 무능력, 제한 능력이건 사기건 강박이건 착오건 맨 처음에 계약 맺은 사람, 최초로 법률한 사람, 계약만 취소하는 것이지 제3자한테 취소한단 말이 없어요. 그러나 취소는 법에 딱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사람에게만 취소하는 말 쓰는 거지 누구에든지 취소하는 게 아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는 언제까지 여기 굉장히 그 표정이 숙연하니까 내가 긴장해서 지금요. 굉장히 숙연해 막 엄숙해. 쟤 뭐 하나 보자라는 그 보는 그 눈초리가 아주 무섭네. 내가 긴장하고 있어 지금요. 무효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냐. 무효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언제까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써요. 한 번 무효는 저는 법에 무효됐어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다는 말 써요. 한 번 무효되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 지나도 무효지.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 언제까지 취소하는 법이 없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간에 제한없다는 말은 이게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효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는 거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의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해서 무효가 유효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효력 변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취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취소는 무한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취소는 법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 여기 보면 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146조에 정해져 있어요. 요즘 최근 이거 잘 나와요. 일단 이제 볼 거예요. 취소는 무한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한 날로부터 제한 능력이건 사기를 당했건 강발되건 착오를 일으켰건 어쨌든 계약 맺은 날부터 법령 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거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따 이제 추인이라는 거 배워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그 기간 내만 해야 돼. 반드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자면 취소는 시간이 경과 흘러감에 따라 효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소하지 못하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예진다. 그래서 취소는 시간이 흘러면서 해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또 쓰는 용어 중에서 이 한 번 무효가 되면 영원히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간다 효력 변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다 보면 무효행위에 이 무효행위에 이 추인이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추인. 무효행위에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에 볼 수 있다. 추인한 것을 인정해요. 이렇게요. 추인한 제도를. 용어. 근데 무효행위에 무효인 법률행위도 전환하여 다른 법률행위로 유효할 수 있다. 이 전환, 허용해요. 이 쓰는 용어 중에서 무효는 추인할 수도 있고 전환될 수도 있다래요. 근데 취소요. 취소행위도 추인하면 취소행위에 추인한 말이 있어요. 나 취소하지 않겠다. 미성년자 아들이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핸드폰 사온 거 부모가 쫓아가서 그거 추인한다. 인정하겠다. 취소행위도 추인은 허용이에요. 취소행위 추인한 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취소행위의 전환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자, 결론 내자고요. 무효는 전환될 수 있으나 취소의 전환이라는 말은 없어요. 둘 다 추인은 둘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용어 다른 게 있죠. 무효행위는 전환될 수 있으나 취소를 전환한다는 용어는 없어요. 가장 기본이지만 또 무효와 취소는 동시에 두 군데 모두 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의 계약이 무효에 해당되고 동시에 취소되는 둘 다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다 해당되면 어느 걸 주장해라? 아무거나 네 편한 대로 선택해라.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이중효를 인정한다. 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거나 주장하라는 얘기는 이중효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무효지 보면 절대형 무효, 종류의 종류. 천천히 갈까 천천히. 긴장하지 마세요. 자, 절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 자, 쓰는 용어인데 뭘 갖고 나누는 거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무효는 상대형 무효. 선의의 3자도 모두 보호 안 해주면 절대형 무효. 그런데 무효는 절대형 무효가 원칙이야. 아무런 말보다 무효는 선의의 3자도 보호하지 않는 절대형 무효 원칙이고 상대형 무효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형 무효. 그런데 우리 민법 배울 때 이 상대형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요. 남의 절대형 무효야.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우리가 상대형 무효라고 부르는데 상대형 무효는 예외로 인정되는 건데 두 개밖에 없다. 뭐가 상대형 무효입니까? 우리 배웠어요. 107조가 뭐죠? 비진입 표시.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하나 그러나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이면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어. 그때는 무효이다. 이 비표시가 상대방이 알고 알 수 무효했더라도 이 무효는 누구한테는 선의의 3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08조 뭐였죠? 통정 허위 표시. 부동산 가장매매. 짜고 한 가장매매는 짠 당사자끼리는 무효이다. 그렇지만 이 무효이지만 이 가장매매 무효이지만 이 무효를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선의 3자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모 딱 두 개밖에 없어. 107조 비진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부른다? 우리는 상대형 무효 부른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 다 뭐다? 다 절대형 무효야. 강요물교변의 무효, 103조의 무효, 폭행의 무효, 아장 배웠죠. 불법적으로 푸는 무효. 그럼 다 절대형 무효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민법 배울 때 선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비진표시의 무효, 통제 무효를 우리 뭐라 부른다? 상대형 무효라 부른다.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효 그러면요. 무효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다. 무효 그러면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냥 무효 앞에는 확정적 무효의 줄임말이야. 우리가 무효 그러면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꼭 유동적 말을 붙여줘요. 그 말이 붙을 때면 유동적 무효지 무효 그러면 확정적 무효의 줄임말이다.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말이 있는데 드디어 별별 쳐야 돼요. 넘기시면 넘겨보세요. 판례가 깨알 만한 판례 쏟아져 나와요. 지금요. 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걸쳐서
쏟아 나오는데 여기가 별표 3개예요. 33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나와요. 작년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요거를 이 세 페이지를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게 어딨냐 그러면 133쪽에 확실히 핵심 유동적 별표를 3개 쳐세요. 이 세 페이지 다 읽어봤자 기억이 안 남잖아요. 이 도표. 이 도표 핵심이야. 요 정도만 줄줄 끼고 있으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여긴 다 판례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이런 분쟁을 벌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논리가 없어요. 무조건 눈에 익혀줘야 되는데 물론 저는 이 세 페이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도표를 펴놓고 그 옆에다 필기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이 세 페이지 다 미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저한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요것이 요 판례 세 페이지 어디에 있나 다 찾아서 밑줄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두세 번 봐주셔야 돼. 자, 무효를 분류하는 것 중에서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원점이에요.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란 말이 뭐냐? 유동적 무효. 이 유동적 무효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역사적인 용어예요. 왜 역사적이냐면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이야. 우리가 쓰는 모든 용어들, 뭐 비진이, 통정, 뭐 착오, 사기강바, 표현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독일 말을 일본 용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따닥 쓴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만든 법률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만은 우리나라가 만든 법률 용어예요. 독일이라든가 일본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최초의 법률 용어. 민법을 배울 때 우리나라 법률학자들이 만든 최초의 용어가 유동적 무효예요. 오로지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예요. 누가 만든 용어냐? 대법원 판례가 만든 용어예요. 이런 용어는 없었어.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도 84년도 정도부터 만들어진. 그 전까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판례 뭘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 말 뜻이 뭐냐? 유동적 무효는 아직은 어느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은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미정인 상태. 확정적으로 무효는 아니고 유효인지 무효인지 미정인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이 다음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장래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 그럼 뭘 갖고 이렇게 불렀냐? 이 용어를 최초 쓴 것은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지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라는 이런 용어가 70년대는 없었거든요. 토지 공개념 같은 게 도입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게 80년도예요. 그때가 썼는 거, 그때 가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거래 행위는 거래 행위니까 뭐 허가 이루어진 매매건 교환이건 증여건 거래 행위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시장 구청장 허가를 받기 전까지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 유동적 무효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허가가 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거고 불허가처 허가 안 떨어지면 그래서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 받기 전까지 어떤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거 뭘 풀었는데?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또 유동적 무효 뭐가 있을까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제에 이루어진 토지거래 행위는 허가받기 전까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라 불러요. 여기서 나온 용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유동적 무효가 또 있어요. 자, 정당 대리건 무권 대리는 확정 무효가 아니야. 일단 무권 대리 원칙은 본의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권 대리 확정 무효 상태는 아니지.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해지는 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래서 무효되는 거죠. 그럼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 상태 이렇게요. 그런데 물론 이걸 얘기해 주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유동적 무효도 뭐가 있느냐 특징이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허가지역에서 1월 10일 날 매도인 갑과리 토지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허가를 신청해서 드디어 열흘 뒤에 1월 20일 허가 났어요. 허가 나면 그 토지 매매 계약 언제부터 유효해지는 거예요? 허가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1월 10일부터 유효해지는 거야. 1월 10일 날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나가서 대리를 자칭하면서 본인으로 계약을 맺었어. 무권대리 해버렸어. 근데 1월 20일 날 본인이 그 무권대리
추인한다. 추인하면 무건을 추인하면 이거 어떻게 유해지는 거예요? 무건에 뭐가 있다? 추인은 소고표가 있다. 추인한 날부터 그 무건들이 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화마디는 1월 10일부터 유해지잖아. 무건들이 추인이건 응? 유동적 모여건 다 뭐가 있다? 소고표. 허가 나면 처음부터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해진다. 이 소고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다는 얘기지만요. 자, 이제 도표를 펴놓고 볼 거예요. 그러면 토지걸 허가지역에서 만일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예요.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아직은 허가를 받기 전이야. 허가 받기 전이에요. 이 상태를 이제 우리가 유동정보에 부르는데 첫째, 유동정보 상태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정보 상태에서는 당사자니까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상사는 당사자끼리 채권적 효력도 발생치 않고 채권을 발생치 않고 물권적 효력도 아직은 발생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민법을 공부할 때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물권 효력도 발생치 않는다. 항상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채권적이다. 이 단어 떨어져. 채권적이 많이 떨어지면 뭘 상상하자? 우리 둘끼리 주장하는 거. 우리 둘끼리만 주장하는 건 채권적이라고. 매도인과 매수인 둘끼리 주장하는 거. 물권적 그러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장하는 효력.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까지는요. 토지 매도인 매수인 둘끼리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고 제3자들한테도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첫째 유동정보 상태 허가받기 전까지 이 상태에서 만일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지면 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뭐죠? 계약 위반. 급매물이야. 허가지에 있는 토지인데 싸게 파는 대신 중도금을 일주일 내에 치르기로 했어. 계약서 분명히 썼어. 싸게 시대보다 훨씬 싸게 파는 대신 중도금을 일주일 내에 총 매매된 10억 중에서 7억을 원래는 한 15억 나는 땅이야. 7억을 일주일 내에 지급한 조건으로 계약 썼는데 일주일 내에 지급을 안 하는 거야. 너 싸게 파는 대신 중도금 일주일 내에 7억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계약 위반이야. 채무 불이행이 되는데 아직 허가는 안 났어요. 허가 지금 신청 중이야 지금. 계약 위반이라면 이 채무 불이행이라면 만약에 이행을 청구. 빨리 계약서 이행해달라.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채권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약 맺은 둘끼리도 아무것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야.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허가 나기 전까지 위반했다고 해서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거야. 또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러면 손해배상. 너 계약 위반했어. 너 손해배상해. 손해배상이란 말 있다 없다? 이 말도 없다는 거예요. 또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계약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우리가 계약법 배우겠지만 계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위반해버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어. 너 계약 위반해. 오늘부로 파기한다. 해지란 말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허가지역에서 계약 썼어. 계약을 썼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다 이행해달라.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물을 수도 없고 계약 위반했다 일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어. 그럼 뭐예요? 허가 나기 전까지 허가지역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 그 계약서는 하나의 도덕적 의문이 있을지언정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야. 허가하기 전까지는 이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해제를 이 다음에 배우면 법정해제라 불러. 법정해제란 말이 뭐냐면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해제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유동정보 상태에서도 인정되는 게 뭐 있냐? 하나 인정해. 약정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약정해제 뭐냐면요. 이따 배워요.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 그런 해제를 약정해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상태에서 허가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매도인은요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해제는 인정한다? 계약금 포기한 해제 무슨 해제? 약정 해제는 인정한다. 하지만 무슨 해제가 없냐? 법정 해제라는 말이 없어. 이 법정 해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야. 계약 위반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 해제란 말은 없고 오로지 계약금 포기하는 배액상환하는 약정 해제는 인정한다. 두 번째. 말들이 어려워. 그렇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꾸 익히면. 저도 익힌 거지 뭐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유동적인 상태에서도 허가를 받기 전에도 쌍방안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 시 협력할 의무는 발생한다. 그러면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해요? 공법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것은 중개법, 중개사법에서 중요하고 공법에서도 중요하고 민법에서 중요해요. 세 군데 다 나와 시험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중개사 업무 봐야 되잖아. 대한민국 중에서 허가지역에 묶인 땅 중개 안 할 겁니까? 공법에서도 문제되고 이 토지거래 허가가 중개법 실무에서도 문제되고 중개사법에서도 문제되고 민법에서도 문제가 세 군데 모두 겹쳐 있는 문제야. 세 군데 모두 겹쳐 있는데 어느 과목에 따라서 묻는 각도는 달라. 응? 중개법에서는 허가 신청할 때 첨부서가 뭐가 있고 뭘 기재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걸 배울 것이고 공법에서는 공법적인 취지로 규제를 배울 것이고 민법에서는 판례 중심으로 배울 것이고 다 달라. 그렇지만 세 군데 모두 겹쳐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쌍방 협력을 발생하는데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해줘야 돼. 매도인과 매수인 다 같이 신청해줘야지 혼자 가서 허가 신청 못해요. 뭐 나와야 돼. 매도면 쌍방 간에. 혼자 신청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쫓아가서 빨리 허가 신청 협력해달라. 허가 신청 필요한 서류를 빨리 떼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공동 신청이니까. 협력은 발생하는데 다만 협력치 않는다면 매도인이 허가지역에서 계약 쓴 다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 신청 협력 안 해주는 거야. 그럼 허가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협력치 않는다면 이제 협력 의무 위반한 거지. 그러니까 이 협력 의무를 만일 위반한다면 이것은 첫째 서로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강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 계약서 보세요. 이 계약 맺었는데 매도인이 아무 정단이 없이 허가시 협력치 않습니다. 허가시 협력하는 판결을 구하면 소송냈다. 협력하라. 판결 나오면요. 판결 나오면 이제 판결문 갖고 와서 나 혼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야. 허가 신청은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소구할 수 있다. 소구. 말도 어렵게 해요.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을. 그런데 허가 신청에 협력치 않는다면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허가지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허가 신청에 협력치 않는 걸 사면은 손해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또 인정해. 여기서 이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 기억하는 거랬게요. 그런데 끝까지 매도인이 협조 안 하는 거야. 서류 안 떼어주는 거야. 서류 안 떼어주니까 허가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어. 허가 신청 자체를 못하는 허가 여부가 결정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하고 너 계약 위반이니까 백상해줘.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협력 의무 위반을 삼는 계약 해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허가지역에서 무슨 해제만 있어요?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 이것만 인정하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 해제란 말은 없어요. 여기 다 없어요.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유동조무 상태. 유동조무 상태 어떤 상태죠? 아직 허가 여부가 결정 안 난 거예요. 유동조무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반환 청구도 이것도 인정치 않아요. 이 부당 반환 청구는 뭐냐면요. 허가 여부 결정 나기 전에 이미 치렀던 계약금 중돈 반환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서 이걸 요구하는 거냐? 내가 치렀던 계약금 중돈 반환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 가서? 그러면 언젠가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때 비로소 내가 이미 치렀던 계약금 중돈 반환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때 가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유동조무 상태에서는 계약금 중돈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뭐가 확정적 무효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민법에서 이런 거 물어요. 다음 같은 네 가지는 확정적 무효라 불러. 이거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확정적 무효. 용어 잘 보셔야 돼. 자,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해. 판례가 다태형 판례가 두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 갑과 을이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거나 이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나 농지 3,000평, 논 3,000평을 매입하는데 나 서울 사람이야. 이거 전라도에 있는 땅이야. 그럼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 3,000평을 허가지역에, 마침 또 허가지역이야. 취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허가 신청이 가능한 동네 주민, 동네 주민이 빌려서 당신 땅 사람처럼 당신이 허가를 받기로 하자. 그럼 허가제들 처음부터 잠탈을 회피할 목적인 거야. 그래서 허가 신청 요건이 안 되는 매수인이 허가 신청이 가능한 동네 주민 이름을 빌려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거나 잠탈 목적이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름을 빌려서 허가 받으려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야. 두 번째, 이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는 문제 풀면서 볼 거야.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는 불허가 처음에 떨어지면요.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음에 떨어졌어요. 또 허가 받을 일이 없잖아요. 불허가 처음에 떨어지면 이 토지 매매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불허가 처음에 떨어지면. 아니, 허가 안 나면 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적인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하거나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상권 등이 신청할 때는 허가증이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등기를 낼 수가 없어. 등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야. 불허가 처음에 떨어지면 이제는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그냥 불허가 처분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근데 불허가 처분된 원인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전에 보완할 건 있다는 거. 원인이 뭐 서류 미비, 뭐 절차 위반 이런 것으로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이거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계속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이거는 왜요? 서류가 하나 빠졌어. 다시 서류를 보완하면 될 거 아니야. 절차가 위반돼서 다시 절차 밟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허가 처분이 되면 다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동적 상태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불허가 처분 떨어지면 확정 무효되고. 그래서 그냥 불허가 처분 그럼 확정 무효지만 굳이 이런 단어가 붙는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유동적 무효 상태 이렇게요. 세 번째는 쌍방 합의하에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쌍방 합의하에 매도인 매수 합의하에 허가 신청을 안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버렸어. 안 하기로. 그러면 허가증 나올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등기 낼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확정은 뭐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기는 그냥 옷이 선다니까 하나 끼워 맞추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다음 중 확정은 무효가 아닌 거 고르시오. 그럼 몇 주면 나와요? 5개 나온단 말이야. 네 개는 꼭 알아야 돼. 네 개는 허가 지역에서 토지를 아직 안 배워서 토지가 허가 지역에서 정지 조건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정지조건부로 토지 매매 체결되었는데 이 정지 조건이 불성취하는 것으로 불능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 버리면 이다음에 오늘 볼 거예요. 앞자 따서 정, 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 허가 지역에서 정지 조건부 토지 매매가 체결됐는데 그 조건이 불능한 것으로 판명나 버리면 이제는 확정적 무효된다. 이 내가 확정 무효되겠다. 이제는 이민시장 계약한 충도금 부당합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기본 틀은 네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가지인데 몇 가지 이제 사소한 판례들이 이제 추가될 거예요. 자, 일단 네 가지가 틀이고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다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판례 세 가지만 일단 추가하면 돼요. 웬만하면. 유동적의 상태에서 토지 허가 지역에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시험에 나오는 판례 허가 신청에 협력해주는 협력 의무와 협력해주는 거와 토지 매수인이 허가 지역에서 중도금이나 중도금 잔금 같은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 사이에는 서로 동시행 관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같이 하자. 동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판례는 무조건 매도인이 허가 신청 협력해 주는 것이 무조건 선의의 의무예요. 조건이 없어. 아무 조건이 무조건 허가 신청 해줘야 되는 거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 중도금 치를 때까지 허가 신청 못 해줍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계약서를 어떻게 썩건 관계없어. 무조건 허가 신청 협력하는 것이 무조건 선행이지. 매도인 매수인한테 중도금 잔금 칠 때까지 허가 신청 못 해줍니다. 같이 합시다. 동시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은 아직 허가 났어, 허가 안 났어요. 허가 안 났어요. 허가 안 나면 이 토지거래계약은 유효인지 무효인지도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 토지 거래 행위에 거래 행위라 하신가 뭐 매매건 뭐 교환이건 증여건 거래 행위에 우리가 배웠던 107조 비진이 표시가 있었다면 이 토지 거래 계약 맺은 것이 농담이나 거짓말을 맺은 거야. 108 가장매매 허가 지역에서 통정을 표시한 거야. 진짜 매매가 아니야. 허가 지역에 토지 계약을 맺었는데 착오로 맺은 게 착오. 응?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 생각하고 돈을 찍었어. 알고 봤더니 1000평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는 330평이래. 착오가 있었어. 허가 지역에서 110조 사기강박당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허가 지역에 땅 안 살라고 그랬는데 막 협박해도 이 땅 안 사면 사람 잡는데 오늘 막내 딸 안 들어오면 찾지도 말래 막. 그러니까 무서워 도장 찍었어.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이거? 비지 허가 지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비진이 가장매 통제 표시 착오로 맺은 계약 사경에 따라서 맺은 계약이라면 이게 뭐예요? 무효사유 취소사유잖아요 이게요.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냥 허가 지역에서 가장 매매한 거야. 허가 지역에서 사기강박당에서 맺은 토지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이야. 이게 존재한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 무효 취소를 아니 허가 안 났어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배운 취소가 뭐예요? 취소가 착오, 사기강박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때 취소는요.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적 상태 아직 유효하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취소를 받아줘라 받아주지 말아라. 받아주라는 거야. 왜요? 안 그러면 근데 사기당해서 맺은 토지거래 계약에서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이야. 강박대 맺은 계약인데 이 취소 인정 안 하면요. 일단 허가신 협력해서 허가 신청해서 14일 기다려 허가 났어. 허가 난 다음에 비로소 취소야. 그러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속히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면하게 해주고 조속히 확정 의무를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저 계약 청구 빨리빨리 반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유동점의 상태에서도 허가받기 전이라도 무효 취소가 존재하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해야지만이 협력을 면한다는 실익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래요. 허가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허가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갑이라는 사람 땅이야 이게. 허가 지역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그럼 을이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아 지하부 등기 내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 병한테 미등이 전매했어요. 응? 그래서 허가 신청했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를 허가 신청했어. 허가 신청해서 허가 났어요. 허가증 첨부해서 이렇게 직접 등기가 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허가 받아서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라는 거예요. 이 등기. 왜요?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았잖아 지금. 이렇게 허가 받았잖아 지금요. 그래도 무조건 무효예요. 허가 몇 번 받아라? 2번 받아 인거나 2번.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 번 받아야지. 이렇게 허가 받아 허지 등기 내봤자 무조건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조항은 효력규정이에요. 효력규정. 효력규정 위반하면 적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이다. 허가적이 아닌 지역, 이런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나면 등기는 유효해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미등기 전매 규정에 따라서 내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증을 첨부했더라도 속된 말로 허가증 2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등기 나더라도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허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으라는 게 이렇게 받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허가증 첨부하더라도 무효이다. 이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 이건 다 판례들이니까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좋아. 왜? 처음에 익히기가 어려서 그렇지. 이거 한번 몇 번 해서 익혀놓으면 새로운 지문이 없어. 판례가 없는 곳은 출전이 막 지문을 만든단 말이야. 처음 보는 지문 만드는데 판례가 쏟아지는 건 판례만 갖고 내야지. 판례가 없는 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모든 시험 문제는 맨날 이 지문 갖고 뺑뺑 도는 거야. 맨날 이거 없어요. 새로운 지문이 없어. 그래서 판례가 쏟아지는 곳은 처음에는 괜히 짜증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몇 번만 자꾸 읽어서 익혀놓으면 맨날 똑같은 지문이지. 새로운 지문이 없다.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갖거든요. 기출문제 한 6, 7문제 중에서 한 5문제 다 맞아요. 이거 맞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까다로운 지 한두 점이 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덤보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이거는 몇 번 읽어 주셔야 돼요. 거기 도표가 어디 있냐면 133쪽에 있는데 도표를 한자도 안 빼놓고 여기 도표에 있는 글씨를 몇 번이건 익혀 주시오. 그러고 나서 야, 요 정도 익혔다. 야, 좀 더 문장을 읽고 싶다라면 여기 판례고 3페이지 정리한 거 찬찬히 읽으면 여기 필판 필기한 게 어디 있나 다 찾아서 밑줄그면 돼요. 몇 번이고 보면 익히면 돼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자, 다만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설명을 좀 가미했을 뿐이야 지금. 자, 일단 넘기시면 두 번째 어디를 볼 것이냐. 기본에서는 136쪽 봐보세요. 136쪽에 4번 무행위의 추인 별표 2개 치세요. 제목에다가 일단 심화에 가면 우리가 이제 심화에 가선 제가 원래 민법 배울 때 추인한다. 참 이 추인한단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법률용어인데 추인한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추가로 인정한다. 내가 인정할게 그거. 그거 무효인 그 계약 내가 무효 아닌 걸로 인정할게. 그 우리 아들이 그 무건들이 계약 맺은 거 아버지 내가 추인한다. 인정해줄게. 뭘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거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 추인한다 그러는데 근데 요게 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져요. 근데 대충 말하면 추가로 인정하겠다. 내가 인정한다. 그 무효인계야. 내가 유효한 경우로 인정할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 아들이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핸드폰 사온 거 부모 쫓아가서 추인한다. 인정할게. 내가 취소 안 할게. 인정할게. 그 무건들이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내려 맺은 게야. 본인이 쫓아가 내가 추인할게. 인정할게. 이게 추인한단 말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조금은 좀 어감이 달라요. 그러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투부정사라 그럴까?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달라져.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요. 거시기요. 거시기. 아는 사람 많아.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돼. 거시기요. 거시기. 그렇게 약간 좀 한마디로 탁 단정 짓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추인하는 말이 중앙 민법에서 4군데 써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건대리의 추인. 이게 무효치사 이 용어들이 까다로워요. 무행위의 추인. 지금 배우려는 무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치생이의 추인. 네 번째는 이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 추인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달라 애들이. 이 글씨 쓰면 굳이 말하자면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비교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가지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심화해 가지고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 아직은 이런 개별 용어들을 우리가 다 배우지도 않았잖아. 뭘 다 배워야지 뭘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몰아서리 정리를 하죠. 이렇게요. 또 이 다음에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그럼 그게 이제 토지 건물 임대차도 있고 주택 임대차도 있고 상가 임대차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어.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뽑아서 이제 비교할 거야. 차이점들을. 근데 처음에는요. 비교할 수가 없지 왜?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비교를 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건대 추인을 봤어요. 지난주에. 오늘 요거 볼 거예요. 요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심화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것들 뽑아서 비교해 보는 거 헷갈리니까 객관식에 맞춰서 차이점 뭔가 조심할 것들. 자, 근데 그 중에 이 무형의 추인이라는 것인데 단다시 문제 잘 나와요. 뭐 사례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무형의 추인. 자, 139조 보세요. 거기 법 좀 보세요. 139조에 무형의 추인. 무효인, 자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한 단어 줄이면요.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무효가 추인한다 유해지는 거 아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그 얘기 지금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다. 무효가 추인한다 유해지는 거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알아야 돼. 이것이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밑줄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러나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인데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서 추인한 때는 그때는 새로운 법령행위로 봐주겠다. 그러면 이게 무형의 추인이란 말인데 잘 봐보세요. 무형의 추인은 추인한다. 이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선의 삼재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 반사의 질서, 첩계약, 도박계약, 폭리, 강행법규 위반, 혈액규정 위반은 다 절대형 무효야. 그거 추인한다 유해지는 거 아니야.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럼 무형의 추인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에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형 무효 그러면요. 107조 비진입 표시의 무효. 108조 가장매 통조 표시의 무효. 여기서 추인을 허용하는 거지. 첩계약, 도박계약, 폭리 추인한다 위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 두 번째. 무효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여기서 인정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서 해야 돼. 알고서. 아, 얘와 낫에 이뤄진 것이 이 가장매매가 무효이지. 무효면 알고서 추인해야지. 모르면서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알고 추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상대형 무효에서 여기서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내가 알고서 추인한다. 추인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유효해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 무효가 유효해진다. 맞아 틀릴까요? 왜 틀렸다 그랬죠? 한 번 무효는 뭐라고요? 영원히 무효지.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이때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한 날로부터, 이날부터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날부터 추인한 이날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겠다. 즉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있어 없어요. 과거로 안 돌아가요. 추인한 이때부터 새로운 매매를 보는 거야. 즉 무효의 추인은 대원칙이 소급표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무권대리 추인과 다른 점이야. 무권대리도 본인이 알고서 추인한다. 추인하면 무권대리 어떻게 되는 거야? 소급적으로 유예지는 거야.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야. 근데 무효인 법률 행위를 알고 추인하더라도 옛날 무효가 소급적으로 유예지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오늘부터만 새로운 범위에 본다. 즉 무효인 추인은 뭐가 없다? 소급하기 때문에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오늘부터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만 법률에 본다. 즉 소급표는 없어요. 무효인 추인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가. 뭐 이해가 되는 건 뭐가 있겠으면서도 참 어려워. 그래서 민법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돼? 그림을 그려서 사례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지 기억에 남지. 글씨는 물론 이거 갖고 대충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 나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땅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1000평짜리 평나무 안 쓰지만 토지예요. 누구 거냐? 이 토지가 갑고거였어요. 그런데 언제 2020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갑고가 을중말 만나서 야 내가 부도가 나야 되는데 부도 나면 나의 채권자들이 내 모든 천에 다 압류 들어올 것 같아. 부도 나기 전에 용인에 있는 땅 너한테 판 거 좀 짜고 가라로 가장매매해서 네 앞으로 명의 좀 빼 돌려놔야겠다. 협조 좀 해줘. 알았어. 둘이 짜고 가장매매해서 부랴부랴 2번 이 토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2020년 1월 15일 원인은 옆을 쓸 건데 밑에 쓰는 거야. 등기 원인은 매매 가장매매를 중마라 빼돌렸어. 그것이 언제냐? 2020년 1월 15일이야. 2년이 흘렀어. 지금 2022년 예를 들면 1월 15일이라 칩시다. 2년이 흘렀어요. 자, 이 등기 떼어보면 2년 전에 을 중과부 등기 나왔어요.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통지월 표시는 부당 가장매매는 짠 당사끼리는 언제나 뭐다? 무효이다. 이거 무효예요, 이거. 무효, 남들 눈에만 을 것처럼 보일지언데 을 게 아니라 갑거예요, 이거. 이거 무효인 등기야. 근데 2년 만에 이 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가봐. 응? 2년 전 네가 급해서 나한테 판 것처럼 짜고 용인에 있는 땅 내 명의로 빼돌려놓은 거. 내가 땅 살게. 난 돈이 좀 있으니까 넌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살 테니까 좀 싸게나 줘. 그럼 만나자야. 그래서 시가가 부진하면 10억쯤 나가는데 7억에 8기로 해서 둘이 만나서 드디어 2020년 1월 15일 날 7억 4억 8기로 하자. 계약서 써버렸어. 쓰고 계약금 치르고 잔금은 2월 15일 날 치르기로 했어. 그러면 옛날 매매가 등이 났어요. 지금 이 매매가 뭘 알고 무효임을 알고 오늘 2년 만에 새로운 매매 요건을 갖춘 거죠. 이게 추인이 된 거야. 그러면 2월 10일 잔금 치렀어. 근데 등기는 그냥 쓰기로 하자. 그냥 쓰기로 하자. 이거 말소시키고 다 신청 뭐해? 그냥 쓰기로 하자. 그럼 얘는 언제부터? 2020년 1월 15일부터 이게 유효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굳이 말하면 2022년 1월 15일부터 새로운 매매가 되는 것이지 이게. 옛날 가장 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로 본다. 새로운 매매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야? 추인한 거야. 즉 추인하면 오늘부터 2020년 1월 15일부터만 새로운 매매가 되는 것이지 옛날 2020년 가장 매매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해되죠? 이게 무효 추인이야. 뭐이면 알고서 새로운 매매 요건을 같이 추인하면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가 된다. 이 얘기지.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소급표가 없다. 이게 무효 추인한 거야. 지금 얘네 둘이. 이해되죠? 물론 특약이 있다면 쌍방 안에 특약이 있고 손해보는 제3자가 없을 때는 특약으로 소급표 인정 가능이라는 예외는 있어. 응? 이게 등기법으로 가면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살려 쓰는 거예요. 다시 말소하지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무효인 추인 그러면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매매가 무효인데 새로 만나서 2년 만에 얼마 사고 팔기 계약을 맺어버리면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를 본다. 어디서만 있다? 상대형 무효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절대 무효 추인할 수 없어. 첩격 도박계약. 또 추인했다고 해서 무효가 유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은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를 본다. 무효 유예진다는 얘기 아니다. 또 추인한 오늘부터만 새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2020년으로. 이해되죠? 네, 그 정도. 자, 그 정도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정도 파악할 줄 알면 돼요. 넘기시면 138쪽에 법률행위의 취소예요. 취소 한 번에 꼭 나오는데 10분 쉬었다가 취소 얘기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한 호흡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건경 할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금방 시간이 1시간이 흘렀어.